자, 중급 시작, 중급. 자, 중급 책은 69쪽하고 69쪽부터입니다. 자, 69쪽부터인데 요 그림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글자들이. 그리고 요 글자들이 6개의 육신과 십성별 10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간이 정리하자면 일간의 글자와 오행이 같은 것을 비급이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과 양이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 하고 다른 것은 급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한다. 이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생한다면은 여기가 목이라면 그죠? 목생화 하는 놈은 식상이라 한다. 지난 시간에 아주 친절하게 했죠.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춰지는 걸 다 했고, 우리 저쪽에 선생님 이건 아시죠? 수희 선생님 했고, 극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지금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거 만들어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고, 그죠? 만들어지는 게 다 생의 관계와 아까 기초과정에 했는 거 보면 극의 관계, 설의 관계, 그죠?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거고,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연, 내가 이 생 태어나면서 뭔가 나만의 바코드잖아요. 예. 그죠? 나만의 바코드잖아. 내만의 바코드를 부여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바코드 속에서 읽고 있는 게 그 각각의 그 사람들의 성정, 성격, 또 어떻습니까? 장단점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뭐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무엇을 용어로 쓸 것인지 그죠? 분석 먼저 이제 근원을 찾아야죠. 분석.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그다음 그 사람의 그거죠. 성격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그래서 자기 본인도 모르는 어떤 심리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바코드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 생을 살아갈까? 어떤 것을 무기로 쓰면서 살아갈까? 내가 단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그것으로 쓰는 건지, 그죠? 아니면 나한테의 어떤 적정이 잘 맞는 또 뭔가의 세상의 어떤 그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어떤 그러한 환경들과 내가 쓰는 것들이 잘 맞는 어떤 그런 글자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급적이면 그 운의 흐름 속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그런 거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생성 원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성 원리는 73쪽에 보시면은 아니 73쪽이 아니고 여기 69쪽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육신의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이,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다 했는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육친적 관계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친적 관계.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비급의 관계는 형제, 친구, 동료, 동창 이런 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육친 관계 있죠. 비견은 형제, 자매, 동성애 형제, 자매, 그죠? 책에 고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70쪽에 넘어가도 육친 관계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육친 소속표 칸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육친 소속표 칸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비급을 이제 통틀어서 비견급을 통틀어서 비급이라 하는데, 비견은 여기 음양이 같은 거잖아요. 음양이 같은 거니까
내가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내가 본인이 그죠? 일간의 주인이 그죠? 여자에 따라서 음양이 같으면 오행도 같고 오행이 같다는 것은 뭐 형제다, 친구, 동료를 말한다, 동기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음양이 같다는 것은 내가 남이면은 남자, 그죠? 또 내가 여자면은 여자, 이게 이제 음양이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으면은 비견, 그죠? 다르면은 급제. 그러니까 다시 형제 동료라도 어떻든 또 친구라도 같은 여자라서 여자인 친구는 비견, 그죠? 그다음에 이성의 친구면은 급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상은 또 육신적 관계에서 일단은 비겁이 생을 하니까, 그죠? 19쪽에 예. 비견은 여기 동승이라고 했고 급제는 아까 비견이 이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성 어디 69쪽에 예. 어디 어느 거? 아, 급제 형제 자매 동성의 형제 자매 아닙니다. 이 동성이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지 예, 동성 형제 다릅니다. 아, 다.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상은 두 분이 색깔이 또 비슷하시네요. 식상은 비급이 난 거죠. 비급이 나왔으니까. 그래, 낳는 사람은 여자이잖아요. 그 여자는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한테서 자식이 되죠. 그럼 남자는 내보다 아래죠, 아래. 한 촌수 아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자 또는 뭐 조카, 그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죠? 요게 이제 상생상극으로서 다 만들어지 사돈 8촌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성은 내가 극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식이 또 낳잖아요. 내 딸이 낳잖아. 아들이 농구 나고 여기 여자한테서는 딸이든 아들은 자식은 여기 식상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녀, 외손들 말하고, 그다음에 이 편제는 또 이 아버지를 말한다. 편제는 아버지를 말하고 남녀 공이 아버지를 말한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극하는 거예요. 극. 그래 아까 이제 그 극의 원리를 그건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반대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굉장히 통제받는다라고 느껴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러면 여기가 자식이겠죠. 자식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벌써 이제 불쌍하죠. 뭔가에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식들로부터 그걸 받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불쌍다.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재난, 또 이제 이 남자 명에서는 보면 쟤는 이제 여자를 뜻합니다. 정제는 정부인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편제는 이 정부인 외, 여친 또는 그 외의 모든 여자들을 말한다. 또 여친, 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한다. 또 여기는 누굴까? 여자 명에서는 아까 했죠. 아버지이기도 하고 외손이기도 하고, 그죠? 자, 조금 더 이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관성은 여기서 보면 이 여자라 했잖아요. 여자 남자 명에서는, 그죠?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그걸 받고, 그죠? 세상의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부터 극받습니까? 남자를 이기려고 하면 절단 나는 거지, 그죠? 이미 이 세상 구조적으로, 그죠? 여기 누굽니까? 여기가 여자가 되면 그거 하는 거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그걸 하잖아, 여자를. 요 여자는 남자 명에서는 여기가 여자 되거든. 그래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 남자로부터 그걸 스트레스 받는 그런 구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를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이기론 할 때 보면 나오잖아. 뭐라 남자는 양이잖아. 양은 뭐와 동급이다. 하늘과 동급이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 그죠? 여자는 음이잖아. 땅과 동급.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죠? 그래, 하늘처럼 뭐십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면 또 재미삼아, 뭐 재미도 재미지만은 알면은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 이해 폭을 조금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관이란 이 글자가 이 어떤 틀을 말해, 틀. 그죠? 관이란 이 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론 남자 명에서는 이 자식입니다. 자식. 그 다음 여명에서는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남편, 그죠? 또는 남자. 그죠? 남편 외 남자. 아까 여기 여자와 같거든요. 그래, 아까는 보면 남명에서는 여자를 극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자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떤 제재받고 통제받고 이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자 결혼해서 여자가 내 부인이 자식을 탁 낳아주니까, 그죠? 그놈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놈이 엄마를 보호해 주는 거지. 아버지 왜 엄마한테 자꾸 캐? 뭐라 하나. 그래서 남자는 자식을 놓으면 그 바로 자식한테 굉장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서 했잖아. 바로 남자한테 극받는다 했잖아. 남편이 여기 있어요. 여자는. 그 남편한테 그걸 받아. 결혼함과 동시에 좋다고 뭐 울리지만 그지요. 이런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통제를. 그래서 가정도 그 하나의 뭐 사회의 어떤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는 자식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억압받아야 되고 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자율적이지 못하고 항상 자식이 신경 쓰여서 이런 얘기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놈의 집에 있는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이 세상 구조가 이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남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는 시모가 여기 있겠죠. 당연히 시모가 내 남편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모가 여기 있고 내 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는 내 할머니가 아버지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친할매 여기 있다. 그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자식이고, 그죠? 남자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나를 낳았잖아요. 나를 낳았으니까 인성은 엄마, 그죠? 엄마. 또, 엄마와 같이 동급은 외삼촌, 이모, 이제 같은데 그런데, 이모, 외삼촌, 뭐, 이런 게 이제 다 육신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있다. 그죠? 엄마를 낳았으니까 이 글자는, 또 여기 외할매가 되어 있는 거죠. 외할매. 외할머니. 그죠? 외할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외할아버지 어떻게 만듭니까? 외할아버지는 남자고 외할머니는 여자잖아요. 그럼 극하는 글자는 이 글자는 관을 극하는 거는 책상. 여기 친할매도 있는데 여기 또 외할머니도 있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할아버지. 그렇지. 외할배. 그죠? 그러면
친할매가 이어 있으면 친할배는 대만 또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 그거 하는 글자가 여기가 엄마도 되지만은 또 친할배 또 인성이네. 그죠? 인성. 외할머니, 외할배 맞나요? 틀리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이소. 그죠? 아버지를 낳아서 할매 맞고. 여기 또 내 부인을 낳았으니까 저기 장모죠. 그죠? 내 부인을 낳았으니까 장모도 되잖아요. 그죠? 또 여기가 장모면은 장모는 여자니까 장인은 또 그거 하는 글자잖아요. 여기 장인이 여기 있구나. 그죠? 그래서 장인은 볼게요. 장모는 내가 챙겨야 돼. 사위 입장에서는 장모는 내가 챙기잖아요. 장인이 나를 챙겨준다.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생각해 보면 장인은 사위와의 관계에서 장인이 늘 잘 해주고, 그다음에 장모는 사위 입장에서 장모한테 잘해주는 그런 이 인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또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이 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신 소속표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런 관계 상생 상극에서 계속 만들어져 나가면 사돈 팔족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그래 지금 나를 중심해서 엄마, 자식, 그죠? 아버지, 그다음에 결혼하면 처갓집, 또 아니면 또 시집에 이제 그 관계까지는 이제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더 상생 상극론으로 계속 더 번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있다. 이렇게 다 했나? 또 찾아볼 사람 있습니까?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여자 사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정제. 시어머니 찾아볼까? 시어머니는 정제. 시모여 있네.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는 제에 있고, 그러면은 시아버지는 여기가 이제 시아버지, 그죠? 이 시모를 극하는 거잖아. 극하는 글자잖아요. 시모를 극하니까 인성이잖아. 재성이 극하는 인성이. 여자 사주로 봤을 때 재성이 시어머니면은 시모를 여자잖아. 시모가 여자니까 남자가 여자를 극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극하게 돼 있잖아. 여기가 맞지?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 거죠. 이렇게. 또 시할배. 시할배가 있어요. 시할아버지. 너무 높다. 그죠? 어쨌든 할아버지를 나 시할아버지는 또 어디 있을까요? 끝없이 올라가. 시할아버지는 이미 시아버지의 아버지잖아. 그럼 그 반대로 극받는 거거든. 그죠? 자식 때문에, 남자는 자식 때문에 자식한테 극받는다 했잖아. 그러면 요 시할아버지는 요 극하니까 여기가 이제 시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명리적으로 접목시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인간적 관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결국은 뭐가 하나가 많다라면, 아까 기초과정에서 이야기했듯이 뭐가 하나가 많다, 재가 많다, 그럼 재에 대한 에너지가 내가 굉장히 강하겠구나 이거잖아요. 재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겠구나. 그러면 재는 돈, 재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주 강하겠다. 그래 재가 강하다면 그건 뭡니까? 식상이 골빙 드는 거라. 이미 하나 많다라는 것은 색상이 골빙 드는 거고, 또 관이 골빙 드는지 재생관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그런 관계. 또는 재가 강하면 또는 인성이 또 이제 아작 난다. 어떤 그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한테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명리적으로도 이제 이 용신적 관계, 그죠? 용신적 희용이냐, 또 아니면 나한테 이 우호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느냐, 그죠? 만약에 희용의 관계다 이러면은 그 희용의 관계에 있는 글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 육신들과의 관계가 아주 친함이 좋다, 유리하다, 나한테서는 그거예요. 만약에 내 신약한 명에서는 만약에 신약하다면은 인비를 나한테 중히 서는 게 좋다, 귀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자, 신약자들, 특히 신약자들은 이 인비를 쓰는 게 어딥니까? 글과 학문과 그에 관련된 친구들이잖아요. 신약 명에서는 지금 인비가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 진짜 이 친목을 도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공부하면서는 만나는 이런 관계들은 아주 중요한, 밥도 자주 사고 내가 득 보는 거니까, 그죠? 내가 득 보니까 아주 좋은 구조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한 구조라면은, 그죠? 내가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면은 그 강한 그로 인해서 인성이 지나치게 강해요. 인성이 지나치게 강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엄마한테서 내가 힘드는 거라. 엄마 때문에 나 이미 나한테서는, 그죠? 엄마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 그러면 이미 엄마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성이, 내 자식 명을 보니까 아, 인성이 많더라. 그죠? 또는 내게서 자식에 해당되는 이게 아, 내가 강하더라. 내가 아주 강하더라. 그러면 자식이잖아. 그 자식 명을 보니까 인성이 아주 강하더라. 그러면 야는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나치게 챙겨주니까, 아, 바보 만드는 거죠. 힘들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띄워놔라. 좀 띄워놔라. 이거예요. 또 엄마가 또 여명에서 비겁이 강하면 어떨까요? 자식이 골병 들죠? 그럼 어때? 내가 품 안에 자식으로 계속 걷어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차라리 애지중지하지 말고 좀 애를 엄마는 좀 떨어져 있게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다라는 거죠. 강하다면 그 강한 육친적 관계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잘 그래 되는 거죠. 만약에 비겁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형제 친구들하고 잘 다툽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식상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식상은 과정이죠. 과정. 하는 일. 그래, 식상이 서너 개 된 사람들 봐요. 뭐 되게 바빠. 그 사람 뭐 하는지도. 많이 바빠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가까이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죠? 이런 얘기라. 또는 이제 좀 더 내가 다문다문 만나야 될 사람. 만약에 나한테 남편은 관이 내게 강해. 그런데 내가 결혼 또 했어. 결혼 안 하면 좀 덜 할게. 결혼했어. 그럼 이게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한 명에서는 인성이 잘 받쳐주면 소통이라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명에서는 어떠세요? 비겁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명에서는 힘들어지죠. 그럼 어떻습니까? 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인성을 활용 잘해라. 인성을. 또는 자식을 활용하든지. 그래서 나의 이제 이 삶의 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인성은 글과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또 식상은 내가 몸으로 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문제와 해결책을 다 찾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요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그 육친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친적 관계.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육친 관계요 만들어지는 것과 이런 거죠. 육친적 관계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비겁이란 어떻습니까? 비겁이란 특히 나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경극하면 내 주체성,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특히 이 급제 같은 거는 경쟁심, 아주 경쟁심 강합니다. 신강자가, 비급이 왕한 자가, 신왕, 신강, 뭐 이런 신왕자가 급제까지 띄워져 있으면은 아주 이 경쟁력이 대단하죠. 경쟁, 투쟁, 뭐 이런 걸, 그런 걸 뜻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심리 속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그죠?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주제성 강하고 자존심 강하고 경쟁심 강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따져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내가 내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외인으로부터의 지시를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은 이 극도 잘 안 돼요. 내가 내도 그거 안 맞는다니까. 내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어떻다 자기만 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사업, 주체성이 강하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내가 똑똑한데 내가 잘났거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보다는 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식상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일, 어떤 과정. 이 죄로 가는 거지. 죄는 결과거든. 죄는 일의 식상의 결과를 말합니다. 일의 과정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식상은 또다시 말하면 죄는 재물을 말하거든. 재물을 말해. 그 재물, 결과, 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식상을 통해서 재물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식상을 통해서. 그래,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식상이 말하면 바쁜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럼 바쁘게 이제 돈을, 그 결과를 내는 거죠.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행국이다. 그래,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 식상은 바쁘게 활동. 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활동성을 말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하니까 활동을 많이 한다잖아. 그래서 식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또 알 수 있다. 만약에 연물일시에, 시주에 식상이 잘 있으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도 활동을 잘 하니까 그 사람 건강하겠다. 명예에서 이미 건강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자, 결과는 만들어내고, 재물적 관심,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식상이 잘 있는데, 식상이 한두 세 개가 있어. 엄청 바빠. 근데 제가 아쉽게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예에서. 이미 니네 이 세상 태어나면서 열심히 바쁘게 살고 활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이 올 때 설쳐라 이 말이잖아. 올 때. 그럼 이건 봉사성밖에 안 돼요. 대가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요 환경에 운이 딱 오면은 그에 대한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나한테 부여받은 것은 내 바코드를 딱 열어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대가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 봉사성이구나.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내가 기대 이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 그걸 보면 되잖아요. 이제 그 운의 환경이 언제쯤 오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 운의 환경. 시작은 언제 한다? 생왕고 삼합의 운동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뭐 생애, 삼합의 생, 그죠? 행지의 운이 올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달라들면 한 4년 지나고 나면 아주 왕하게 기운이 온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화가 제다. 그 화는 인오술이잖아요. 그리고 인의 환경부터 적극적으로 달라들어라 이거예요. 금이 제다. 그럼 금은 어떤 거? 사유축이잖아. 그 유의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달라들면 어떻다? 나중에 4년 뒤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성으로 이제 원리를 보는 거예요. 본다. 그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함이고, 없다는 것은 그걸 내가 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죄사주는 돈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희박하다는 거고. 돈이 없다, 무죄가 돈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내가 결과에 대해서 희박하다 또는 과정만 보지 결과는 안 본다 이런 거예요. 결과를 안 챙긴다라는 거거든. 과정은 잘 챙긴다, 결과를 안 챙긴다. 그럼 뭐 하나의 또 굉장한 단점이 돼요. 뭐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결과까지, 과정도 결과까지를 반드시 챙겨야 되잖아. 그건 이제 나의 단점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 여기서 또 만약에 또 제가 강해. 제가 강하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제 집착 욕심을 많이 내거죠. 결과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거. 그래서 특히 이제 편제는 이제 욕심을 많이 내죠.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그러면서 또 돈의 어떤 활용도는 굉장히 높죠. 돈의 이제 그 재물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무죄사주는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활용하죠. 그래서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놔두는 거라. 그래서 무죄사주는 의외로 알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편제잖아. 이 죄가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한다고. 그래서 많이 크게 벌기도 하겠지만 많이 까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 죄와 다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내가 받았어. 그죠? 그 다음에 돈도 좀 벌었어.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 감투를 쓰고 싶다. 생하니까. 그래서 감투를 쓰고 싶다. 관은, 만약에 관이 강하면 관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관의 에너지가. 그러면 그게 욕심이 많아지면 결국은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 이제 뭔가 이 재생관에서 어떤 제가 좀 받쳐줬어. 재생관해서 관을 얻었어.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 에너지가 내게 명예 많다라는 거잖아. 이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 이게 더 강해진 거잖아. 그럼 그 부담은 누가 느낍니까? 이게 더 부담 느끼죠. 부담감은 더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이 인연이 끊어지는 거죠. 간혹 뉴스 나옵니다. 그죠? 달리했다 하고 이런 관계들이 주로 이런 명들이 이제 해당하는 그런 거다. 좀 썬덕하죠. 오늘 조금 높이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런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명을 열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관이 좀 지나치게 있으면은, 물론 활용하는 그 식상을 열심히 이 일, 저 일 열심히 해라 뭐라도 또 나를 좀 낮추어라. 나를 봉사성 일, 그죠?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성을 활용해야 되겠죠. 인성은 뭡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정보, 학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을 유지해 주는 건 학문이에요. 학문이 견인하거든. 학문, 인성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없는데 재관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재관을 활용하겠죠. 관은 이제 명예의식 같은 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 인성이나 식상이 없으면 이 관이 그대로 마인드 옵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관이 그렇다면 여명에도 관이 많다면 특히 인성을 써라. 라고 인성을 쓰고 식상으로 나를 낮추고 몸을 좀 혹사시키고, 그죠? 뭐 교회 가든지 절에 가서 뭐 108배를 하든지 여하튼 뭐 그런 나를 낮추고 학문으로서 나를 닦는 거죠. 나의 지식을 닦는 거, 지식. 그래서 이걸 잘 소통되게 해라라는 거예요. 인성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인성에 대한 에너지가 많으니까 글과 학문들 말이죠. 지금 아마 여기 오신 우리 뭐 선생님들도 보면은 지금 대운의 환경이나 세운이든 어쨌든 간에 그 인성의 어떤 글자들이 동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또 내 끝에 있는 시에 해당되는 거기에 글자가 또 인성, 정편인이 해당되는 글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또는 글과 학문을 하는 글자는 지혜를 움직이는 글자는 또 수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개로 보는 거죠. 여러 개로. 그렇게 한다. 근데 인성이 강하면 결국은 나를 생해주게 하잖아요. 인성은 나를 생해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성은 엄마, 뭐, 이러잖아. 나를 생해주는 엄마. 근데 엄마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네 개의 기둥에, 그죠? 이 두 개씩 딱 나눠서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인성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든 여기도 있으면 어떨까요? 엄마가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아주 일찍은 다른 엄마한테 키워졌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고. 그래서 이렇게도 보는데 어쨌든 인성이 여기든 어디든 간에 전체 8글자 중에 인성이 강하다면은 이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성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인성 때문에 여러 명의 엄마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해도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마마보이도 된다. 또 뭐 엄마로 인해서 또 내가 굉장히 또 게을러져요. 다 해주니까. 어떤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과 학문에 대한 욕심은 있겠죠. 어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인성이 상당히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병화일간에 병화용은 을목이면 정인이죠. 을목이면 정인이 있는데 여기다 이 경금을 띄워놨어. 을경합이잖아요. 합금 맞잖아요. 요거는 편제잖아. 편제는 유흥 즐기는 거 또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이것도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시기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편제와 만났어. 남자 명이라면 여자, 그죠? 또는 알바, 그죠? 이것들을 하면서 글과 학문이 완전히 세대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이때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의해야 된다. 우리는 명리학을 알면 의해야 된다. 환경을 바꿔줘라. 환경을.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내 아이 거 보니까 이놈은 공부를 하면 잘하는데 아예 지금 이런 환경이 내 명예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절대 안 합니다. 대우는 환경을 이런 데서 안 받쳐주면 그러면 의아할 것 같아요. 의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주를 저렇게 타고난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꿔야지. 그래 배우잖아 지금. 그 환경을 바꾸라. 대부분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실제적인 환경을 바꾸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현실적인 환경을 바꾸라.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 듣고 아이들을 유학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환경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대구 있는 사람들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대구에서 뭐 형편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 팔자를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우면 그래서 용 써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용서는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다면 이제 이 인성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이제 이 기초 과정에서 신강신약이 나오지만은 이건 인성이 강해서 전체적으로 신강 환자는 그 신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마마부의 엄마 치마 밑에 엄마한테만 있으면 좀 관건처럼 막 하다가 그냥 엄마 없으면 뭐야 또 완전 고아된 아처럼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거든.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완전히 엄마는 또 아이들 좋다고 막 더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도로 배려 놓는다. 이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떠나가야 되는데 또 엄마 사주고 뭐 자식이 용신 같은 거 못 떠나가면서. 그러긴 해. 이제 엄마 사주가 만약에 이렇다. 이건 엄마 명이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강하면 엄마가 반탄 죽는 거야. 엄마를 왜 먹은 거죠? 왜? 엄마 안 찾아보고 맨날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서 놀러 다니니까 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걸 하고 싶어 하거든. 내가 집착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극하는 놈이거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끌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남자 같으면 여자 놀러 가려고 하고 여자 같으면 뭐 알바를 하든지 이런다고요. 그 여자 명예 재성이 강하면 남자한테 잘합니다. 재생관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참 잘한다는 거. 이성 좋아서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